자동차 관련 얘기 나눠야 되는데 이 영상이 무시무시해서 말이죠. 그러니까요. 무슨 영화도 아니고. 먼저 제가 사진 준비했거든요. 사진 보면서 이야기 나누시죠. 네. 아우, 바로 요 사진입니다. 네. 어머머머. 야, 완전 종이장처럼 구겨졌는데. 그러네. 뭐가 겹쳤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덮쳐도 큰 게 덮쳤죠. 이 사고 지난달 14일 당진 영덕 고속도로 하행선에서 있었던 사고인데요. 어떡해. 25톤 화물차에 실려있던 대형 코일이 앞에 있던 SUV 차량 위로 떨어졌습니다. 아이고. 이 사고로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에 타고 있던 일가족 4명 중에 안타깝게도 9살 딸이 숨졌고요. 운전석에 앉아있던 30대 어머니 중상을 입었습니다. 또 조수석과 뒷좌석에 오른쪽 타고 있던 2명은 몸을 피해서 불행 중 다행으로 화를 입었습니다. 코일이 떨어졌다. 네. 화물차 그 적재물 낙하사고 이게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데 2017년 창원에서 25톤 화물차에서 컨테이너가 떨어져서 승용차를 덮쳤다. 이런 사고가 있었잖아요. 예, 이게 아주 큰 사고였거든요. 제가 그때 영상을 또 준비를 했어요. 네.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자, 지난 7월 경남 창원시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비 오네요. 고속도로를 비 달리고 오는 있죠. 날인데. 다가온 것 같은데. 자, 속도를 줄이더니 멈춥니다. 네. 아, 뭐 있었다. 뭐가 네, 있었어. 뭐가 있죠. 다행히 뒷차가 이제 거리가 있어서 차를 멈출 수가 있었어요. 근데 저게 뭔가 낙하물이 떨어져 있죠. 네. 네. 전방 영상을 좀 확인을 해볼게요. 네. 자, 블랙박스 앞 차량에 짐이 잔뜩 실려 있습니다. 짐 아슬아슬해요. 보기만 해도. 뭐 떨어졌다. 뭔가 떨어졌어요. 어. 짐이 1차로, 떨어졌구나. 2차로에 떨어집니다. 아하. 과적차. 저 블랙박스 차량이 멀찌감치 떨어져서 달렸으니까 다행이지. 가까이 있었으면 좀 아주. 그럼요. 그렇습니다. 비도 오는데. 블랙박스 앞 차량이 이제 앞 차량이 과적한 걸 보고 일부러 멀찍이 떨어져서 운전을 했다고 해요. 덕분에 큰 사고는 면할 수가 있었는데요. 아주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네. 이 다음 영상도 준비했는데요. 이번에는 시골에서 가까운 거리를 이동한다는 생각에 1톤 트럭이 그 뒤에 있던 농기계를 싣고 묵지 않아서 발생했던 사고입니다.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자, 바로 이 시골길인가 영상이요. 봐요. 잘 달리고 있습니다. 잘 달리고 있는데 자, 좌회 오, 농기계. 차량이 커브를 하면서 이렇게 농기계가 야, 쏟아집니다. 저거. 아니, 이렇게 묵지도 않고 갈 것 같으면 커브 돌 때 진짜 살살 돌아야죠. 그러게. 그럼요. 다 부서졌겠네, 저건. 근데 이 블랙박스 차량에도 피해가 상당했을 것 같은데요. 정말 천만다행으로 네. 양쪽 차 모두 다 큰 부상은 없었고요. 다행이다. 차량 수리비만 나왔다고 합니다. 어. 가까운 거리를 이동하더라도요. 이 적재물은 반드시 묶으셔야 하고요. 또 지금 봤던 것처럼 네. 차량이 커브길에서 무리하게 꺾을 경우에는 맞아요. 적재물이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아, 그럼요. 그러니까 반드시 주의하셔야 네. 합니다. 네. 다음 영상도 아찔합니다. 함께 네. 보시죠. 네. 자, H빔을 실은 트럭이 나 좌회전을 이거 왠지 아, 저거 저거 무섭다. 네, 저거. 어떻게? 아, 이게 제대로. 쏟아져 버립니다. 이렇게. 아니, 저걸 묵질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저게 만약에 뚫고 막 들어왔으면 어쩔 뻔했어요. 그러니까. 그럼 정말 큰 블랙박스 사고죠. 차량도 엄청 위험했겠는데요? 아, 근데 그러니까요. 이게 결박을 얼마나 허술하게 했으면 좌회전하는데 같아. 저게 그냥 다 떨어져 내려요? 지금 이게 화면 그냥 나오죠? 순식간에 쏟아져 버리잖아요. 아니, 묵지도 네. 않은 것 같잖아요. 지금 봐봐. 그러니까 저기 저것도 코너 돌 저거 때 저거. 저런 거. 코너 돌 때요. 그렇죠. 네. 아, 저 예상을 못했을까요? 네. 아, 결박을 결박하는 걸 제대로 깜빡했나? 했어야죠. 대박. 무당탕탕하면서 떨어지는데 정말 보기만 해도 아찔합니다. 그러니까. 아, 이거 그래도 다행인 거는 지금 차가 계속 가잖아요. 네. 뒤에 차는 사고가 안 난 모양이에요. 그래도 저 잘 피했네. 정말 저럴 때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네. 안전거리 유지. 아, 그렇죠, 그렇죠. 예, 저 맞아요. 뒷차가 안전거리를 유지했기 때문에 큰 화를 면했던 거였거든요. 네. 속력을 내지 않아서 다행히 부상을 입지는 않았고요, 운전자가. 하지만 저렇게 안전거리를 유지했을 때는 괜찮지만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정말 H빔이 차량 위로 쏟아질 수 있는 거죠. 끔찍하죠, 아, 너무 끔찍해. 그렇기 네. 때문에 안전거리 유지, 적재물이 있는 차량 네. 뒤를 가실 때는 안전거리 유지하는 거 꼭 지키셔야 합니다. 네. 네네. 자, 이번 영상은 더 아찔합니다. 어허.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네. 뭐 어떻게 더 이상 아찔할 달리고 수가 있어. 있는데. 자, 중부 뭐지? 내륙 고속도로 감곡 IC 부근입니다. 네. 지난해 너무 속도가 12월 있었던 빠르다. 일이고요. 차량이 뭐야, 저거 뭐야? 갑자기 불꽃 뭐야? 뭐예요? 불꽃시원이 아니, 불이 나잖아. 뭐야? 도로 위에서 불쇼가 벌어집니다. 예. 불난 거야? 아니, 근데 저 차 아닌 것 같은데? 저 불꽃의 정체는 뭐예요? 다른 저거 화면으로 뭐예요? 보시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좀 다른 화면을 볼게요. 네. 자,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죠. 자, 트럭에 뭔가 실려 있죠. 그런데 트럭에. 자, 작은 차가 끼어들기를 하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차가 흔들리다 보니
엄청난 크기의 쇠사슬이 쏟아집니다. 저게 저기 쇠사슬이야? 쓰리면서 이 불꽃을 내고. 네, 저게. 저 사슬이 선박에 쓰이는 닻을 실었던 거라고요. 이게 다른 멀리서 사슬. 보니까 그냥 불꽃이 확 오르는 것처럼 보이는군요. 그렇죠. 네, 뭐 저는 진짜 그 불꽃처럼 문어가 나온 줄 알았어요. 네. 외계 문어가. 진짜 그런 식이다. 야, 근데 요거 다행히 차가 떨어지기 지나갔네. 전에 차가 지나갔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큰일 날 뻔했네. 요게 쏟아지기 전에 네. 작은 차가 경차가 이게 맞아요. 끼어들기를 하려고 했는데 그때 요 차가 살짝 흔들렸거든요. 네. 그때 결박됐던 아. 이 사슬과 닻이 쏟아져 내린 겁니다. 사고가 진짜 크게 났네요. 같이 쏟아져 내리면서 스파크가 맞아, 인 맞아.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전에 그 차를 피하려고 하다가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고의 원인은 경차에 있는 거 아니에요? 물론 이제 경차에도 원인이 있었습니다. 1차 사고는 경차 잘못이고 2차 사고는 화물 트럭이 가해 차량이라고 하지만 네. 경찰은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저 화물 트럭에 실렸던 선박용 닻이 무게가 10톤 정도 됐다고요. 이 닻을 차체에 단단히 고정시켰지만 차체가 급격한 방향 전환을 하면서 줄이 무게를 이기지 못해서 떨어져 그렇구나. 나간 거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 적재물이 쏟아진 거예요. 근데 이게 도로 여기저기로 흩어졌단 말이죠. 이게 괜찮았을까요? 진짜. 이 사고로 결국 2차 사고가 발생을 했어요. 뒤따라오던 고속버스가 닻에 의해서 전도되는 2차 사고 발생했고요. 네. 이 사고로 승객 13명 중 3명이 경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아하. 여기 말씀하신 대로 맞네. 이제 사고가 경차도 컸어. 사고 원인이 있었고 네. 하지만 이제 결박을 조금 더 튼튼하게 하지 못했던 그렇군요. 화물 트럭도 이제 2차 사고의 가해 차량이라는 얘기가 나오게 된 네. 거죠. 아, 그래요. 아니, 적재물을 좀 더 견고하게 딱 묶었으면 이런 사고 안 났을 거 아닙니까? 그죠? 뭐든지 맞아요. 그래요. 그래서 저런 이제 중차대한 적재물을 싣고 가는 화물차들은 적재 규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이걸 지키지 않아서 적재물이 추락해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치사율이 무려 28.5%나 되는데요. 이게 전체 교통사고 치사율의 2배가량 되는 아주 높은 치사율이라고 네. 합니다. 그러면 심각한 건데 이 적재물 관련해서 뭔가 좀 더 센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도로교통법에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운전 중에 실은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확실하게 고정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 적재물 추락 방지 의무 위반 사고가 발생하면 중대법규 위반 사고로 규정을 해서요. 5년 이하의 금고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예전보다 훨씬 더 강화됐습니다. 또 적재물 낙하로 인해서 사람이 다치게 되면 교통사고 시 특례법 중과실에 해당돼서 보험 가입이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그렇죠. 무조건 입건돼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네. 그리고 또 삼진아웃 제도도 도입이 됐다고 들었거든요. 그렇습니다. 화물차의 적재물 부실 관리로 인해서 2차 사고가 끊이질 않으니까 이 차량 등록 말소라는 초강수가 생겼습니다. 와. 종전에는 적재물 부실 관리 3차 적발에도 운행정지 고작 90일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지난해부터 적재물 안전조치 미흡 처분이 해당 차량의 등록을 아예 말소하는 걸로 처벌 수위가 아주 높아진 거죠. 90일에서 아예 등록 말소 이렇게 된 겁니다. 네. 그거 있잖아요. 저도 운동화끈 자꾸 풀어지길래 그냥 대충 묶고 그냥 간 적이 있는데 그 끈에 제가 밟혀서 넘어질 그럼. 뻔했거든요. 네. 그럼 저도 그러니까 있어요. 단단히 결박하고 확인하고 이렇게 해야 돼요. 화물차 운전자들 진짜 철저하게 그 화물 맞아요. 결박을 해야 돼요. 네. 최근에는 이제 도로에서 네. 판스프링이라 그러잖아요. 이제 과적할 때 이 뒤에 스프링을 트럭에 네. 박는데 그 스프링 때문에 또 운전자가 또 사망하는 그런 경우도 예, 있군요. 동승자였군요. 참 동승자가 사망하는 그런 사례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몇 톤 화물차 지나갈 때요. 네. 그거 앞으로 끼어들기 절대 안 굉장히 돼. 위험해요. 이게 제동이 안 걸리더라고요. 네네. 그리고 2차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그럼요. 때문에요. 네. 그냥 순탄하게 가시는 거고 그다음에 그 뒤에 갈 때는 아까도 보셨지만 안전거리 확실하게 지켜야 돼요. 맞아요. 네. 큰일 납니다. 정말 말씀하신 대로 모두 알파와 오메가들 안전거리 유지인 것 같아요. 그럼. 이걸 안전거리? 지키지 못할 경우에는 큰 사고가 나니까 운전자들 꼭 기억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정보 고맙습니다.